소셜 네트워크의 열풍이 증권사 마케팅 시장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3, 4년 전 국내 SNS 열풍을 타고 증권사마다 SNS 계정들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SNS 마케팅 시장에서 증권사마다 현격하게 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과 미래에셋,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페이스북을 통해 고객들과 활발한 소통을 벌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부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SNS 마케팅을 접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화증권, 우리투자증권, NH농협증권은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단순한 주식 정보 제공 이외에 문화나 예술까지 차별화된 콘텐츠와 함께 고객층에 맞는 SNS 운영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발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기반 SNS 시장에서 증권사들은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과연 주식 거래와 증권 시장에서 SNS 마케팅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로 윤곽을 드러내게 될까요? 자, 시장에서 주목받은 뉴스를 뼛속까지 파헤쳐봅니다. 뉴스 정보 히든 10%. 자, SNS 열기가 증권사도 강타했어요. 네. 관리가 쉽지 않아서 증권사별로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증권사들의 SNS 활용 실태는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들이 가장 편하겠죠. 왜 네. 그러냐면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SNS를 통해서 특정인들한테 특정 광고나 홍보를 할 수 있는 툴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값싸게 마케팅을 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툴이 생겼기 때문에 증권사들한테 사실 좋은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툴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각 증권사마다 좀 다를 텐데요. 네. 어떤 증권사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을 타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그리고 카카오톡 이런 것들 이런 플랫폼을 타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네. 어떤 증권사는 자기만의 HTS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저기서도 정보를 얻어서 이 정보에 대한 비교가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가능한 시대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보면 양질의 정보는 사실 이런 쪽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잖아요. 네. 보통 보면 그냥 다 알고 알려져 있는 뉴스 정도 그리고 내가 놓친 게 없는지 정도 검토하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료화면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관심 종목 보니까 다 팔았고 다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SNS를 통해서 관심 종목에 등록했는데 매매하다 보면 저렇게 마이너스도 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거 증권사도 값싸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툴이 하나 생긴 이점은 있지만 여기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됐을까라는 것도 물음표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도 매매를 빈번히 많이 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이 생겼지만 여기서 수익이 났을까 하는 것도 아직 물음표이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가십거리고 하나의 이슈 정도로만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물음표지만 일단 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가 기점이죠. 시스코에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올해 초에도 이제 막 열풍을 불었었고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볼 텐데 한번 그 트래픽 현황에 대한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바일 트래픽이 PC 트래픽을 앞서는 첫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한번 그 트래픽 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올해죠. 2014년도에 드디어 모바일 트래픽이 글로벌 모바일 트래픽이 데스크탑 트래픽을 앞서는 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기기로부터 트래픽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증권사분들을 이제 여기저기 만나보게 되면 상당히 증권사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바일 쪽 그 비중에 대한 쪽 그 MTS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모바일 그 MTS 비중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요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할 텐데 MTS 비중이 20%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더 높아질 겁니다. 지금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MTS 비중이 더 많이 높아졌고 HTS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MTS 비중이 HTS를 앞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바일 쪽의 트래픽, 모바일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많은 그 증권사들이 아직도 광고라든가 이미지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웹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는 광고를 하기를 주춤주춤하거든요. 왜? 말씀하신 대로 돈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웹에서도 똑같이 모바일 포지션이
계속해서 늘 넓혀놓은 그런 증권사만이 결국에는 앞으로 또 그 크게 성장해 나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은 이 SNS 서비스를 어떤 점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 거예요? 사실 그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네. 증권사 활용 사례에서 보면은 분명히 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저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냉장고를 만든다가 양문 개폐형을 만든다고 해서 뭐 냉장고가 엄청 더 팔리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대체 수단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이제 모바일 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수익성이 더 나아지는 건 아니고 기존의 H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조금씩 이전이 되는 이런 경향만 있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더 나왔던 건 이제 SNS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결국 이제 뭐 트위터가 됐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 무슨 뭐 메신저 무슨 톡이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 자체를 보면은 어떤 유료화해가지고 뭘 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건 그만큼 이제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정체가 돼 있었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활발할 때야 어떤 특정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어떤 뭐 수수료 자체를 막 붙여가지고 알게 모르게 붙여가지고 수익성을 자기들이 확보를 할 수 있었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뭐 증권사들 역시도 굉장히 출혈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뭐 MTS도 거래를 하면 뭐 얼마 수수료를 면제를 해준다던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 갖고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굉장히 많지만 증권사 입장에서 활용 사례와 수익성 확보에 대한 거는 분명히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SNS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활용을 하실 때 생각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봐야지 되는데 기존에 사실은 뭐 컴퓨터 화면에서 볼 때도 어떤 게 나한테 맞는 정보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의 정부의 홍수 속에서 홍수를 하나 더 갖다 댄 꼴이다라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 보면은 그 SNS도 결국은 무슨 메신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사모 형태, 즉 사적인 모임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이미 오픈돼 있는 정보에선 그다지 정말 돈 되는 정보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는 게 사실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정보를 얼만큼 내가 선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보니까 그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그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만 좀 길지만 좀 덧붙여드리면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증권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주식시장에 3040이 떠나고 있답니다. 30대, 40대가 주식 인구가 통계적으로 받으면 14%가 몇 %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SNS라든가 MTS를 사용하고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40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즉 주식 투자를 많이 큰 금액을 할 수 있는 인구 연령층에서는 사실은 이게 그다지 활용 용도 면에서 굉장히 좀 어색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네. 이러한 시장이 커지긴 하지만 수익성이 더 큰 것도 아니고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상태 내지는 증권사가 수수료를 크게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이제 PC에서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네이버를 들어갈 때도 m.naver.com을 들어갑니다. 모바일이요. 네, 모바일 버전으로 네.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PC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PC에서도 그렇게 모바일 들어갑니다. 버전으로. 다음을 들어갈 때도 모바일 버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화면 구성이 깔끔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정보만 딱 줘요. 단순화돼 있고. 이 SNS 같은 경우는 타겟팅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증권사에서도 그 지금 이제 보내는 그런 뭐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별 도움이 안 되는 걸 보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증권사에서 잘만 활용하게 되면 네. 충분히 고객을 유입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이 증권사 페이스북이 그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타겟 마케팅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주커버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10명 단위로까지 나는 지금 고객을 타겟팅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다,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만큼 아주 그 소모임에까지도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종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SNS 활용을 잘하면 증권사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아니, 아직까지 그쪽에 눈을 못 아까 뜨고 지금 있다. 물음표라고 네, 했던 게 예, 두 예. 분이서 다 말씀하셨던 예, 예. 굉장히 내용인데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예. 참 아쉬운 게 저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주식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한 30대까지만 해도 돈을 펑펑 쓰는 데만 사실은 이게 눈이 가 있지 뭔가 재테크를 해서 모으려거나 아니면 주식 시장을 이렇게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어떤 동기가 지금 사실은 없는 게 지금 시장의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저는 사실은 그래 이런 게 뻥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는 거겠지만 일단 시장이 지금 보면은 유동성이 어느 정도 지배를 서서 이제 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면 분명히 이제 떠나갔던 3040들도 다시 분명히 리턴해서 들어올까 컴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 인구들이 점진적으로 컴백하면 이 인구들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SNS나 모바일 환경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서서히라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제한적일 때 말씀이고요. 네.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이게 갑자기 뻥 터질 수도 있을 만한 거기 때문에 뭐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떤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30, 40대 분들도 요즘에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지금 근데 카카오톡에서 지금 카카오톡에서 증권 서비스를 주식 해서 서비스 시작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지금 네. 이게 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서비스인데요. 네네. 사실은 뭐 제 친구들이 어떤 관심 종목을 갖고 있고 네. 그런 친구들이 관심 종목을 등록해 놓으면 제 여기에 들어오고 아니면은 제가 관심 종목 등록해 놓으면 그거에 관련돼서 오, 이제 사용하고 그 계신 겁니까? 문자가 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아까 물음표라고 얘기했던 네. 게 이게 증권사나 카카오톡의 수익성과 연관이 되느냐라는 내용이죠. 사실은 제가 정보를 네. 받고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증권사가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이걸로 펀드 가입할 것도 아니고 이걸로 매매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MTS라든가 HTS를 활용하는 활용 빈도수가 더 늘어날 뿐이지 사실은 이걸 통해서 여기서 수익이 늘어난다라고는 사실 보장 못한다. 그래서 물음표를 던진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향은 맞습니다. 증권사들이 해야 될 방향이고 그리고 수익성 개선할 수 있는 좋은 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서 과다 경쟁했던 그 증권사들이 하는 지금 서비스를 보면 맛집 찾기 서비스 아니면은 뭐 저희 증권하고 관계없는 서비스와 SNS가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뷰만 늘어났다 뿐이지 관련돼서 그 수익성 개선이 된다 거기까지 연결하는 맞춤키 역할을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 때문에 증권주 매력적이다 아니다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맞는 거죠. 이 말씀이 카카오톡 충분히- 서비스가 네. 별로 그다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좋게 주지 못할 그러니까 거라고 굉장히 보시는 건가요? 긍정적인 게 아니고 이제 굉장히 맞는 네. 말씀을 네.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지금 뭐 시세나 이런 걸 볼 때는 증권통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래가 많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카카오톡이 키움증권하고 한다고 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뭐 주식이 한두 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몇 억이 움직이는데 아무리 훌륭한 앱이 나왔다라고 해도 이걸 그냥 보조 수단으로 뭐 시세 본다라고 해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보조 수단을 이용을 하지 이걸 가지고 거래를 잘 안 합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자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툴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어졌다 손 치더라도 투자자의 어떤 그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라는 것도 결국은 카카오의 어떤 그 최근에 뭐 결제도 한다, 뭐도 한다 하면서 LG하고도 뭐 하고 했는데 이런 네. 것도 뭐냐면 카카오톡이 우리나라의 주식 인구가 몇백만이 되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어떤 서비스를 특정하게 붙여서 흡수를 일단 하기 위한 목적이지 이걸 가지고 뭐 주식을 거래를 활발하게 해서 증권사에 뭐 굉장히 뭐 어떤 데미지를 준다든가 아니면 증권사하고 연계해서 큰 도움을 준다든가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제한이 물론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제가 그동안 1년, 2년 보면서 직접 사용을 하고 느낀 점은 그다지 그게 활용 빈도가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우리 합니다. 한국경제TV에서도 주식창 앱 서비스 네. 하잖아요. 네, 그거 있어요. 비슷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 한국경제TV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바로 주식창을 통해서 투표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능동적인 것들도 보여주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경제TV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연결고리를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카카오톡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여러 개 증권사 중에서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를 선택할 수 있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정보의 활용폭이 넓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홍수에 홍수가 겹친 그런 격이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충분히 그런 정보를 자기 것으로 걸러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리테일 쪽으로만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본다라면 큰 수익은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객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카오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만 모아라.
그럼 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그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즉 뭐냐면 주식하는 사람들을 모아라. 내가 거기다 대고서 상품 광고를 때릴 수도 있고요. 내가 거기다 대고서 이번에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채권이 나왔습니다. 펀드가 나왔습니다 했을 때 그 많은 플랫폼,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증권사는 분명히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리테일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서비스를 줄게. 우리 앱을 깔아서 사용해 다오.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부가적인 이득이라는 것은 증권사로서는 또 찾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 돈을 광고를 집행하려고 했다라면은 그 광고비 들어가는 것 대신에 여기다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더 양선할 수 있지 저도 사실 않겠느냐라고 이게 생각을 매체의 합니다. 다양하다고 네. 보는 거고요. 네.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카카오톡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 하는 거는 어떤 기업하고, 그러니까 결제든 증권사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뭘 한다는 게 아니고 카카오톡은 현재 지금 하는 거는 전부 다 플랫폼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결제도 지금 LG께 붙었지만 향후에 뭐 다나리 붙을 수도 있고 한국 사이버 결제가 붙을 수도 있고 이런 플랫폼이 다 열려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아까 뭐 타겟 마케팅도 좋고 뭐 상당히 이거는 가야지 될 방향이겠죠, 사실은. 뭐 TV 매체가 나오고 나서 예전처럼 뭐 전단지 광고가 굉장히 줄어든 것처럼 뭐 여전히 누군가는 전단지를 돌리고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시대 자체는 이 패러다임에 대한 시프트가 나타났기 때문에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은 맞고요. 네. 거기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냐 못하느냐는 사실은 이제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증권주에서는 네. 사실 수수료 문제도 있을 거고 리스크 뭐 요인, 불안 요인이 있을 건데 이런 것도 뭐가 있을지 간단히 좀 저는 말씀드릴게요. 은행도 뭐 뱅크도 모바일로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이 더 편해요. 그래서 그 모바일이 더 편하고 택시비도 보셨죠. 네, 결제하시는 거. 저는 네, 그냥 네. 핸드폰으로 다 합니다. 그냥 하시더라고요. 예. 다 하는데 그게 더 편해서 하는데 이 모바일 쪽 활용 빈도는 분명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뭐 이 불안감에 대한 쪽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될 해소가 될 것이다. 거다라고 제가 아까 보여집니다. 모바일에 대해서 안 쓰겠다는 건 예. 카카오나 이런 서비스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모바일을 할 때도 카카오도 보고 예를 들어 시세를 보고 실제 거래는 MTS 이제 해당 증권사를 이용할 네네. 가능성이 굉장히 그럴 거다. 높다는 거죠. 전 그 의도에서 그 말씀드립니다. 의견 말씀하신 예, 것 같은데.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속에서 타겟팅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툴이 생겼는데 그런 걸 활용을 잘하는 증권사가 성장성이 높을 것이다. 네. 향후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주식창이 됐던 뭐 카카오가 됐던 아니면 증권사 모바일 앱이 됐던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곳이 결국에는 또 이게 또 리딩 볼 시장을 때는 리딩하는 거거든요. 뭐 결국에는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활용해서 성공한 성공 사례가 좀 나오면 너도나도 거기에 뛰어들 텐데 아직까지 그런 성공 사례가 부재했던 게 너무 앞선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거기서 어떤 펀드에 가입했더니 그 펀드가 정말 성황리에 잘 팔렸고 그 펀드가 수익이 좋았다라고 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돈은 정말로 돈을 따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성공 사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이지 네. 성공 사례가 나오면 충분히 이런 것들 시장도 확실히 크게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증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SNS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스 정보의 히든 10%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 주셨는지 볼게요. 네, 3782님, 배당주, 내수 관련주도 모아지는군요. 결국 투신권 매매 패턴이든 뭐든 이번 경제팀 정책에 따른 움직임이 관건이겠네요. 라고 하셨고요. 900 하나님, 투신 매수 종목들 뉴스에 공개됐으니까 저는 그 종목들 이제 팔랍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고. 또 6077님, 주식거래에서 SNS 이용은 위험도가 있지만 증권사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토킹 누가 되셨는지 한번 볼까요? 네, 30%를 차지하신 이승원 대표님이 오늘의 토킹 되셨습니다. 축하드릴게요. 네. 아이스크림 쿠폰이라도. 드릴까요? 네. 시원하게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훈훈하네요. 오늘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받으실 분들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맥주를 자, 네. 오늘도 성공투자 꼼꼼 체크 세 분의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30분에도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저희들 또 고군분투하겠습니다. 저는 MC 조영주였습니다. 내일도 저희 성공투자 꼼꼼 체크 함께해 주세요. 내일 뵐게요.